자, 교재를 어디로 가시냐면 32페이지로 가십시오. 여기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출제가. 우리가 이제 이 행정을 할 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법치주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법치주의. 지금 최근에 법치주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던데 법치주의. 당연한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행정을 할 때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법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될 것이고 이해가시죠? 이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판서자료 나눠드린 거 2페이지에 세 번째를 보세요. 법치행정.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일단 출발은 국민입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을 한다 그랬죠. 행정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의 출발은 법률로부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각은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같으면 이제 국회겠죠. 의회,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을 해서 이걸 법으로 만들면 이걸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 때로는 권리하고도 관련이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민의 권리 의무. 자, 여기서 개념 하나를 잡으세요. 이 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 그래서 이후에 법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법규. 근데 거기 저 판서자료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써놨냐면 이 법규는 다 이게 국민과 관련돼 있으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심이 법률이에요. 법률로부터 법규가 시작된다. 자,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행정이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적 사항이라면 당연히 집행을 할 때 이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즉 행정하고 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상위 효력이 있냐면 법이 더 상위예요. 이것을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률 우위의 원칙 때문에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뿐더러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행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와 관련된 행정의 내용을 법률로 정한 다음에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사실은 이 법이 국회에서 행정기관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한. 행정, 집행권, 권한을 수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권한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권한을 주는 거죠. 수권 준다 이렇게 해요. 수권. 여기에 따라 권한을 받으면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행정이 법률로 규정한 다음에 권한을 주면 집행한단 말은 처음부터 행정부 권한이었습니까?
입법부 국회 권한이었습니까? 국회 권한. 이걸 유보라고 하는 겁니다. 유보. 원래 법률에 유보돼 있던 건데 이 권한이 법률에 유보돼 있던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를 정지한다, 세금 부과한다 수없이 많은 행정작용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국민과 관련돼 있을 때는 그게 원래는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 누구 권한이에요? 법률에 유보돼 있던 권한이에요. 그 유보돼 있던 권한을 주면 집행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법률 유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법률 유보. 그래서 이 법률 유보 원칙은 이게 국민과 관련된 행정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서 미리 규정을 해서 근거법이 있어야 돼요. 근거법. 행정에 관한 근거법. 만약에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인데 근거법도 없이 집행을 했네? 행정부가 바로 위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세 가지 원칙. 법률로부터 법규가 창조된다. 법이 행정보다 위에 있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치행정. 자, 이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서술을. 자, 교재로 오세요. 교재로 오시면 자, 이건데 법률이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번 보세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현대적 의의. 여러분 32페이지 제일 밑에 1번입니다.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죠? 입법권은 국회. 자, 그리고 이 법규명령. 아까 우리 잠깐 보셨죠? 아까 그래서 그 조문이 중요해요. 법률, 근데 법률만 있습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있습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그런 것들이 법규명령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이걸 제정할 때는 법률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법률의 숙권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대신에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단 말은 법률이 법규의 중심이란 말이지 오로지 법률만 법규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법률만 있습니까? 다른 종류의 법들도 많습니까? 다른 종류의 법들도 많죠. 심지어 행정규칙인데 위임받아 가지고 만들면 그것도 법령. 그 법규명령을 줄인 게 법령입니다. 법규명령을 줄여서 법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아니죠. 오로지 법률만 법규는 아니고 법률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험 지문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의미 해가지고 뭐 1, 2, 3, 4 이 지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함정파겠죠. 법률만이 법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법률이 중심이다라는 뜻이고 법률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데 법규를 창조할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대통령, 국회가 아니죠. 근데 이 대통령한테 긴급 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이런 식의 긴급명령을 만들 권한을 줘놨어요. 자, 이게 왜 긴급이냐면 상황이 급박한데 국회가 법률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법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률을 못 만드니까 일단 대통령이 국회 법률을 대신해가지고 발령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딱 한 번 발령됐어요. 딱 한 번.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몇 번 발령됐지만 지금 현재 6공화국에서는 딱 한 번. 알아두시고 이런 건 쉽게 발령해야 됩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발령해야 됩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자, 단 여기서는 그걸 알아두세요. 법률이 아닌데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바란다는 점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예외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법률만이 법규는 아니고 이런 예외도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일반원칙 관습법 이런 거 볼 텐데 이것도 다 예외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칙 예외 중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 법률이 중심이지 법률만이 법규는 아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십시오. 34페이지에 이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조문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무조건. 34페이지에 행정기본법 8조. 그런데 알고 보면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틀리면 어떡하죠? 상식인데 틀리면.
행정법이 알고 보면 쉬워요. 다만 어렵게 자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딱 이렇게 조금 더 객관화 시켜가지고 뭐 당연한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쉬워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34페이지에 그 8조 있죠? 제일 위에 행정기본법 잘 보세요. 지금 요 문장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법률 우위. 법률이 행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행정작용, 집행작용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복잡합니까?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국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규죠, 법규. 그 다음에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이렇게 해놨어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약간 구별할 게 있어요. 자, 앞에 게 법률 우위, 이게 법률 유보입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될 주어가 이거죠. 행정작용은 모든 행정작용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행정작용은 모든 행정작용이에요. 그러나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될 행정작용은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무슨 행정작용입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국민. 행정이 국민에 대한 행정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지문으로 이제 내는 거죠. 이걸 알고 있냐? 이렇게 내는 겁니다.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을 뜻하는 건 아니다. 틀렸죠?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이 대상이다. 그럼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뭐에 대한 행정이에요? 국민에 대한 행정. 이해되시죠? 이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33페이지로 와보시면은 그 2번 보세요. 법률 우위인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 이제 법률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법령이라는 걸 봤으니까 법률만 지켜야 되겠습니까? 법률이 아니어도 법이라면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켜야죠. 예를 들어 대통령령도 지켜야 될 것이고 총리령도 지켜야 될 것이고 조례도 지켜야 될 것이고 자치법규 다 지켜야 될 것이고. 그죠? 자, 여기 법률 우위의 원칙의 현대적 의의인데 일단 그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헌적 법률일 때 우위입니다. 위헌 법률은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뜻하는 것이고 이 법률 우위에 대상되는 요 행정, 법률 우위에 대상되는 요 행정은 일단 이거 위반하게 되면 그 행정작용은 위법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줄 치세요. 법 우위에 대상되는 행정은 예외 없이 모든 행정이 대상이 된다. 당연히 어떤 행정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은 중심적으로 법률이라고 써놨지만 법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법률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명령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자치법규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일단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법이라면 다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대표적으로 법률을 표현한 것이고 자, 불문법도 들어가요. 여기 줄 쳐놓으세요. 불문법. 문자가 되지 않은 법이라도 지켜야 될 법이라면 지켜줘야 돼요. 그죠? 불문법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 우위가 법률 유보가 문제인데 자, 33페이지 법률 유보 보시면은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은 법률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볼 겁니다. 일단 줄을 쳐놓으세요. 법률의 본질적 사항 줄을 쳐놓으시고 그 외의 사항은 여기도 줄을 쳐놓으세요.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해서 규율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는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는 해야 되지만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근거를 하라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우리 방금 앞에서 봤지만 법률만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출됐죠? 지금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지문에서 법률 유보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법률에 의한 그 말이 돼버리면 법률로만 하라 그런 말이니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에 근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출발은 법률에 일단 근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 자료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3페이지 판서 자료 보시면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일단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여기서 규정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행정을 법률에다가 다 규정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어떤 구조냐면 이 법률에다가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안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법률로 정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사안들은 실제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한테 입법권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을 하게 되면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에서 이 외의 사안들은 입법권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대통령령도 있고 총리령, 부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령의 근거에서 이렇게 행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림 이해 가십니까? 법률에서 본질적 사항을 정한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 행정입법, 대통령령, 부령으로 위임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지금 일반적이에요. 예외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법이 다 이런 구조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일단 출발은 법률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는 해라. 그렇지만 오로지 법률이에요? 나머지 행정입법도 있어요? 나머지 법도 있더라. 그래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문법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 줄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불문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요 법률요보는 미리 법률에다가 내용을 규정한 다음에 집행하라 이 말인데 불문법은 문자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문자화 안 돼 있는데 여기에 규정한 다음에 이게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문법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법률도 그렇고 대통령령도 그렇고 이런 법률과 대통령령은 국가도 지켜야 되고 국민들도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국민들도 지켜야 돼요. 즉 이런 법들은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있죠. 예산. 이 예산도 우리 지금 정기국회 들어가잖아요. 정기국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까지 행정부가 제대로 했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정부가 예산 짜가고 들어오면 검토한 다음 넣을 건 넣고 뺄 거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세요. 예산도 국회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관여하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 예산은 누구 거예요? 국가 기관들이지 예산이 우리한테 효력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률을 보고 야,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걸 안 지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 안 해? 이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산은 그 국가기관이 알아서 사용할 그 재정이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을 하고 일반 국민은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해?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국민한테 못 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잘못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국민들이 지금 막 죽어갈 판인데 예산 없으니까 우리는 구조조치 안 취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다 보니까 법률 유보의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여기 법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판서 자료 있는데 자, 요거 갖고 이해를 해 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일반화 돼 있다는 거죠. 법률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모든 걸 법률로 정할 수는 없고 행정입법으로 위임됩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이 위임받아 가지고 구체화시킨 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어요. 국민에게. 문제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임이 가능하더라도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권과 관련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이거는 위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오로지 누구만이 정할 수 있냐면 국회가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법률이 위임을 잘했냐 못했냐, 법률 유보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할 때 이걸 보는 겁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인데 위임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다음에 집행을 했다, 다 위법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갔습니다. 자, 이건 공식이에요.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법률로부터 출발하되 위임이 가능하지만 뭐는 위임을 못해요?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위임이 안 돼요. 위임이 안 된다면 그 말은 오로지 그건 누구만이 정할 수 있어요? 국회가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본질상 유보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재를 넘겨보시면 자, 어떤 것들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일단 우리는 출발을 하나 잡았습니다. 모든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 그러나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네모표에 보시면은 뭐 침해 행정이 그렇다, 급부 행정이 그렇다 막 있는데 이제 안 내요. 여러분 시험에. 논의는 끝났어요. 자, 이게 답이에요. 본질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고 본질사항은 법률로 정하시오. 그런데 그 본질사항의 힌트가 아까 뭐였었냐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사항. 이해되시죠? 그 조문을 그래서 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보시는데 34페이지에 보시면 34페이지에 제일 밑에 판례 있죠. 그 실제 우리 시험은 오히려 오른쪽 판례가 나왔는데 제일 밑에 판례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문장을 잘 보시면은 이게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40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40조.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한테 준 겁니다. 최고법이. 그런데 헌법 75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미 헌법에서 행정입법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95조를 보니까 국무총리, 행정각부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헌법이 총리령, 부령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하나 생긴 거죠. 야, 그렇다면 국회가 입법하는 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아니 대통령령도 있고 총리령, 부령도 다 인정해 주는데 국회가 입법한 건 뭐냐? 답은
본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줄친 걸 잘 보시면 우리 헌법 40조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 계속 따라다니죠 지금. 국민의 권리 의무, 법규. 이런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 통치 조직 작용에 관한 이 문장.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 기출 한번 나왔던 겁니다. 2018년도에.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줄친대면 쭉 따라가 보세요. 오늘날 법률 원칙, 이게 중요한데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이 문제죠. 법률에 근거 있어 끝. 이게 아니고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행정이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 이렇게 항상 이게 국민의 기본권, 중요한 의미, 기본적이고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공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정해줘야 돼요? 법률이. 국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의회 유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유보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은 누구 권한이에요? 의회 권한. 처음부터 행정부 권한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본질적 사항이 뭐냐라는데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행정의 분야가 많으니까. 자, 줄친데 보시면은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다. 법으로 규율하는 대상을 봤더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자, 이게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법률로. 당연하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누가 정해줘야 돼요? 법률로. 이해가죠? 국회가. 이런 게 본질사항입니다.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더 증대된다.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런 걸 맞추면 만점은 못 맞더라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건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거 맞추셔야죠. 자, 이게 본질사항 유보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3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일단 제일 밑에 보세요. 35페이지 제일 밑에 이걸 넣나요? 네, 넣네요. 35페이지의 네 번째 판례.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자, 금액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금액. 자, 이런 것들이 실은 본질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해보세요. 세금. 그 다음에 수신료도 우리가 내고 싶어서 냅니까? 강제적으로 냅니까? 강제적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이나 돈을 걷어갈 때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저거죠. 얼마. 그 다음에 세금 같으면 세율이 몇 프로야.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 내야 될 거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게 본질사항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요 금액 결정. 납부무자 범위와 함께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올해 나왔어요. 올해 23년도에. 자, 이걸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결정은 국회가 정해줘야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방송공사나 정부가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얼마죠? 2,500원인가요? 수신료? 낸지 안 낸지도 모르시죠 지금. 왜냐하면 금액 결정은 국회가 결정하는데, 자, 금액이 아니라 요 구체적인 징수 방법.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징수 방법. 예를 들어 방송공사가 직접 징수를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 거냐, 징수를 하는 기관을.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세 낼 때 보면 TV 수신료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현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언론이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방송공사부터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공익방송을 해야지 니들이 걷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위탁하지 말고 직접 걷어. 징수방법 이거는 본질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건 세부적인 사항이지 본질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국회가 꼭 관여해야 됩니까? 공사나 정부가 정할 수도 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시해서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액 결정은 법률 국회가 관여해야 되지만 징수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질사항은 무조건 법률이 정해줘야 되는데 본질사항이 아니면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임을 할 때 보세요. 당연한 말입니다. 본질사항을 법률로 정한 다음에 위임하는 대상, 뭘 위임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할 때 대상을 한정을 해서 위임을 해줘야지 법률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 위임한다? 이거는 일종의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지되는 겁니다. 포괄 위임은 금지돼요. 아까 우리 판례가 뭐가 하나 나옵니까? 그 헌법에 대통령령인데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괄 위임은 금지됩니다. 자,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이렇게 국가법의 효력을 갖는 여기다가 위임할 때 포괄 위임은 금지됩니다. 대통령령 국가법 아닙니까? 국가 전체 적용되는 법. 부령, 장관, 국가 전체 적용되는 법. 여기는 포괄 위임이 금지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저 35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판례를 보십시오. 두 번째 판례. 35페이지 두 번째 판례. 국가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치법입니다. 자치법. 그게 뭐 공공단체 정관이 됐건 조례가 됐건 자치법은 자 이해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자치법, 조례. 국가가 법률로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만듭니까? 알아서 만드는 거죠. 자치법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자치법은 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굳이 위임한다면 여기는 자치법이니까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미 출제됐는데 많이 틀리셨어요. 이게 문장 갖고 많이 틀리세요. 자치법은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굳이 위임도 필요 없고 그냥 맡겨도 돼야 안 자치적 사항이니까 그렇죠. 국가가 법률로 그냥 맡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된다 그 말이죠. 포괄 위임이 허용되는 거예요. 포괄 위임 금지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포괄 위임이 허용되는 것이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되는데 여기 또 나왔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본질적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자치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법률로 정해야 됩니까?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그 밑에 줄친데 보시면 포괄위임 돼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적어도 다 국민이란 말이 따롭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례를 넣어가지고 나오겠죠. 시험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자치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 위임 허용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움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법률로 국회가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본질사항 유보설인데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교재 넘기시면 36페이지에 뭐가 본질사항이냐 제가 이제 쭉 판례들을 정리해드렸는데 거기서 뭘 하나 보시냐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본질사항 긍정에서 6번 보세요.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수신료 금액 결정 본질사항. 근데 비교하실 게 본질사항 부정의 3번. 수신료 징수 업무를 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입니까? 징수 방법입니까? 징수 방법. 이건 본질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행정은 이제 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이 원칙으로. 그런데 이제 교재 37페이지를 보시면 통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해를 하나 하실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하고 집행을 하게 될 텐데, 자, 만약에 국민들이 이런 집행작용이 위법이다 의심이 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받을 기회를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줘야죠. 자,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런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주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텐데, 법원이 소가 제기됐을 때 재판할 수 있는 이 공권력의 범위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괄주의. 자, 여기서 개괄주의란 말은 개괄적이에요. 개괄적. 일단 공권력 행사 가지고 소가 들으면 법원은 일단 다 받아줘요. 그래서 개괄주의입니다. 자, 반대말은 뭐냐면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재판 대상의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것만 법원이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률에 보니까 야, 이거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으면 국민들은 소제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거주의입니다. 조선시대 때야 통하는 논리예요. 자, 열거주의. 법이 열거한 것만 재판할 수 있다. 이게 열거주의. 개괄주의는 법에서 열거 안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이 열거주의는 언제나 통용되냐면 조선시대. 오늘날은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국민들이 소송 제기하는데 법에 규정 없으니까 법원이 재판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소송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개괄주의.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열거주의선 출발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개괄주의인데, 이게 100% 적용되면 재판 못할 국가작용은 없겠죠? 다 법원이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 재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작용 중에 이런 일상적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작용 또는 고도의 군사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군사적 성격의 국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작용을 통칭이라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런 작용에 대해서는 주어진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재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나가야지 법을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통칭이라고 그래요. 통칭이. 자, 이 통칭이는 누구하고 관련해서 문제하면 주로 이렇게 일반 법원하고 관련해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대법원부터 해가지고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 있는데 법원은 주로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령 위반. 여기서 주로 문제가 돼요. 이런 행위들을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너 핵 갖고 장난치면 우리도 가만 안 두겠어? 근데 선전포고까지 하면 이제 진짜 이건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고 우리도 미사일 쏠 거야? 막 이래요. 그랬더니 국민이 소송 제기했어요.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냐 이렇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요. 자, 법원이 그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가요. 그랬더니 법원이 집행정지 너 가지 마 이렇게 하면 깜깜해. 지금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과연 법으로 판단할 문제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니 어떤 정상하고 회담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칭이. 그러면 당연히 법원이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괄주의고 법치주의지만 아예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법치주의 재판에서 제외시키자라는 논의들이 있어요. 이걸 묶어서 통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칭에서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으로 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걸 많이 보시던데 실은 이게 중요해요. 사법심사가 곤란한 것들, 법으로 판단이 곤란한 것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국가기관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법원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하고 문제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헌법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통칭이라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헌법심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통칭이냐 감을 익히시는데 외우는 건 아닙니다. 어딜 보시냐면 41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4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고도란 말은 자주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들 이게 고도입니다. 고도.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교통질서 확립을 한다거나 이런 건 고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건 빼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국민에게 집행하는 일상적인 행정작용들은 이런 것들은 통칭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작용 중에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법에 따라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은 통칭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통칭이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여기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로 통칭이에요. 국민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이쪽에서 벌어집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 41페이지를 보시면 이걸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41페이지에 거기 학설상 논의 외우지 마시고 감만 잡으세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법심사를 못해요. 국회 자율권이라. 학자들이 통칭으로 봅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해되시죠?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이 국민투표 회부하는 거, 비상계엄 선포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규칙적입니까? 그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 대통령이 맞아? 국회 맞아?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법부는 정책기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감을 쭉 잡으셨겠지만 보면은 국민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대통령과 국회 간의 충돌.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통칭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37페이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통칭의 개념,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실은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 부적합한 행위들. 이게 통치행위. 그런데 이 행위들은 이런 정치적 성격이다 보니까 정치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통치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면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 행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사법부에 의해서. 재판만 하는데 뭔 통치해야 되겠어요. 그죠? 대통령과 국회가 주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대신 이쪽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체. 결국 이 문제는 어디하고 연결돼요? 사법심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사법심사를 하는 사법부가. 그래서 이 사법부를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사법부는 행위의 주체는 되지가 않지만 판단의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행위다 해봐야 법원에서 그거 통치행위 아닙니다.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는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뭐 보시면 뭐 38페이지에 통치행위 학설 대립 이런 거 하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뭐 시험에 지금 답은 나왔어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답입니다.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답. 자, 그래서 여러분들 41페이지에 그 표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대법원이 통칭의로 보고 사법심사를 부정한 사안들입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국회에게는 뭐가 있냐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요 시점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 판단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원이 법을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법심사를 부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계엄이라도 형법의 내란죄라는 게 있습니다. 내란죄. 계엄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국가 권력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법을 위반했으니까 통칭의도 아니고 사법심사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계엄이라도 사법심사가 긍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가로에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에서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을 찾으세요? 시험장에서 국헌문란 목적. 이게 형법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럴 때는 사법심사를 하겠다.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 사법심사 부정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러분들 이제 북한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가면 국가성 인정 못 해주겠다가 판례입니다. 거기는 우리 영토예요. 대한민국. 다만 그 북한은 불법 점령한 단체. 그쪽은 우리한테 괴뢰라고. 걔네들도 참 희한하죠. 축구 시합하는데 괴뢰라고 써놨다면서요. 우리는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거기도 우리 예전에 우리도 괴뢰 이렇게 썼는데 서로 그래요. 국가성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정상끼리 정상회담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만나가지고 합의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대통령을 처벌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자체는 통칭이고 사법심사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또 비교하실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한 과정에서 이런 합의에 따라 사업을 하게 하려고 대북 송금 지원을 해줬어요. 돈을.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북한한테 지원을 해줄 때는 다 절차들이 있어요. 이 절차를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실정법, 장관 승인도 없이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칭이 아니고 사법심사 한 겁니다. 이건 처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네 번째 거. 대통령이 서운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서운이 뭔지 아시죠? 서운. 대한민국에 공헌을 한 분들한테 돌아가시면 명예 차원에서 훈장 주는 거예요. 이게 서운. 이해되시죠? 줬던 서운을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우리 판례가 통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운 취소는 전부 다 우리 법률에 절차라든가 요건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기출문제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인데 헌재가 지금 빠져버렸네요. 우리 그 헌재 보시면 41페이지. 자, 헌법재판소는 법률 갖고 판단한다겠습니까? 위헌 여부 판단한다겠습니까? 위헌 여부. 근데 위헌인가 아닌가는 기준이 뭐였어요? 기본권 침해. 그래서 여러분들 헌재 심사 긍정해 보시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거 통칭으로 보는데 보이시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 이 말이 뭐냐면 위헌 여부하고 문제되니까 그 말이에요. 위헌 여부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긍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발동을 했습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 해가지고 이때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던 겁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실명제인데 예전에는 차명도 허용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거 당연히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생기는데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냐, 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아니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야지 왜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수도건설, 거기는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수도건설. 자,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관습이에요. 관습.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적으로 쭉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관습이 헌법적 관습이다 이렇게 봐요. 한 나라의 수도는 헌법적이다 해가지고 이게 관습헌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 이걸 국민투표, 국민들이 결정하게 할까? 아니면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법률을 만들까?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도 돌아가셨죠? 대통령은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법률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률로 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야, 이게 헌법적 효력인데 법률로 이걸 바꾸려고 하네? 그 말이잖아요.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로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위헌심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수도 이전에 관한 사건 통칭의를 인정하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자, 이 논리 때문에 위헌된 겁니다. 헌법인데 하위 법률로 바꾸면 안 되지.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사건은 꼭 외우세요. 헌재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하나,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 어떻게 돼요? 통칭이라고 보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니까 심사하겠다. 자, 그런데 41페이지 거기 보세요. 책. 헌법재판소 헌재 심사를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 지금이야 여러분들 뭡니까? 다
외국에 군대 파병 많이 하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 이라크 파병 결정할 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헌재가 야, 이거는 나중에 그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판단받으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주세요. 그 여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거기 줄치시고 줄치세요. 권력 분립 애외다. 여러분들 사면은 법원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유죄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다음에 풀어줍시다.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을 대통령이 바꾸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권력 분립 위반 아니냐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헌재가 권력 분립 애외로서 대통령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부정했던 겁니다. 자, 여기 교재 보시면 39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기출됐죠. 계엄 선포. 이렇게 나오면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국헌불란 목적 이렇게 들어가면 사법심사 하겠다. 자, 넘겨보시면 40페이지 첫 번째 판례 서운 취소. 아예 뭐라 그랬어요? 법에 다 명문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칭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제일 밑에 판례 보시면 이제 헌재인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권력 분립 애외를 인정을 해서 사법심사 부정하겠다.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사건을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 통칭의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입니까? 자주 겪지 못하는 행정입니까? 자주 겪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들은 방금 봤던 법률 유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법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법률 유보의 법이 어떤 게 있고 법률 우위의 법이 뭐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 42페이지의 법원인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